테이블로 진행됩니다. 미래 PR 전략과 교육 연구 방향에 대해서 우리 학생 대표 5분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 대표분께서 어떻게 이제 대표로 선정되셨냐면 저희 PR 학회의 이사님들의 추천으로 우선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학생 대표들께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계신 학교에 학생들께서 실제적으로 미래 PR 전략에 대한 것과 그리고 교육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분들께서 취합하셔서 공통적으로 주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질문을 대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라운드 테이블을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학생 대표 5분은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은 이제 부산에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오셔서 아침 8시 기차를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 대표분 중에 한 분은 얼마 전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재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시고자 아픈 몸을 이끌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우리 학생 대표분들 5분들 함께 라운드 테이블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박수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 진행해서 질의응답을 토론자분과 함께 하시고 나서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한 분 정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시는 토론자분들과 학생 대표들은 앞으로 좀 나와 주실까요? 자, 그러면 라운드 테이블에서 김승기 학생 대표께서 먼저 질문하시고 그에 답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발표하고 토론해 주신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대학생 때 인턴을 하거나 아니면은 졸업을 하고 사회 초년생이 되면은 이제 뭐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업 내에서도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씩은 가끔씩이 아니고 많이 거절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안정된 이제 방법을 제안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이제 사회 초년생의 눈으로서 제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어떻게 저희가 기준을 정하고 제안을 드리거나 해야 될지 이런 것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에는 노용우 연구소장님께서 답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분께서 지금 제안을 할 때 안정적인 것과 도전적인 것들을 구분하면서 생각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은 저희가 저도 밑에 뭐 인턴이든 친구들이 오면 제안을 하면서 이거를 안정적인 거고요, 이거는 또 도전적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대단한 것 같고 저 마음이 조금 말씀드리 반성이 되는 제가 많이 키를 했던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정적인 것과 도전적인 것들을 약간 먹는 거에 비유한다고 하면 맛집 가시는데 검증된 데 가세요? 아니면 새로운 데 도전하는 걸 좋아하세요? 네, 이게 답입니다. 안정적인 것과 새로운 것들은 누구나 맛집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고객사라든지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안정적인 것, 도전적인 걸 구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미디어나 채널 쪽에서 도전적인 채널, 안정적인 채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팟캐스트 요즘에는 매불쇼가 됐든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팟캐스트가 우리나라에서 와서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쪽 경제 쪽 라인에서 뭔가 계속 도전을 하고 했었을 때 이 콘텐츠를 가지고 고객사한테 갔을 때 반응은 몇 명이 보는데 이렇게 왔어요. 근데 경제 쪽이라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쪽을 했을 때 확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고 했을 때도 그때도 뭐 10,000명은 되니? 뭐 몇천 명 되니? 이런 식으로 반응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20만, 30만이 되는 과정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고객사한테 이렇게 제안했을 때 수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또 다른 예를 하게 되면 미디어 파사드라는 어떤 그런 콘텐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에다 하느냐 아니면은 몇 사람이 와서 보느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 자체로도 화제성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 파사드를 함으로써 뭐 언론이라든지 여기 바이럴하거나 효과들을 많이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상관없이 효과적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깃 채널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조금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제 생각이에요. 저는 IMC를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다양한 채널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공중들한테 간다. 그렇게 이해했다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통적인 미디어에다가 큰 돈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타깃팅한 어떤 그 사람들이 다 줄 뿐 이렇게 전달할 수는 없어도 예를 들면 그 내가 한 타깃 곳에 한 10%, 5% 핵심 타깃들한테 계속 이렇게 저 예산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타깃들에 대한 어떤 바이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거.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제 IMC에 대한 것들이 크게 한번 히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타겟팅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잡히고 그거를 가지고 이거는 이런 타겟으로 이 정도 효과로 이런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면 아마 이제 위에 팀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고객사 같은 경우도 이 친구는 뭔가 접근하는 방법이 나한테 설득적으로 오게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구나 하면서 한 번은 더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제 생각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박시윤 학생께서 질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 PR 그리고 PR 효과 측정에 대해서 이제 제가 관심이 좀 많은데요. 오늘 발표해 주신 거 세션별로 이제 공공이랑 기업 PR 이렇게 각각 저희가 캠페인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제가 항상 이 측정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소셜 미디어 점수가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아까 캠페인 사례를 다들 보셨다시피 이제 기업 PR 같은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의 효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뭐 약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만큼 이제 소셜 미디어를 굉장히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공공 PR은 공공기관에서 이제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것만 봐도 그 직원들마저도 팔로우를 하고 있지 않거나 그럴 정도의 수준으로 팔로워가 뭐 10명 미만이고 이런 운영 기관들이 50% 이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공공 PR과 그 기업 PR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 운영이 어떤 어려움이 도대체 공공 기관에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에는 여문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 SNS 채널이 민간처럼 활성화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푸시업 메시지다 보니 그리고 들어가는 예산 자체도 채널 한 채널 운영하는데 보통 2, 3억 정도 1년 갖고 운영하는데 지금 아마 포스코의 콘텐츠 같은 거는 콘텐츠 몇 개만으로도 그 예산이 훌쩍 넘을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차이도 있을 뿐더러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서 모든 SNS 채널을 그 공공기관에서 왜 운영하는지 아세요? 공공기관이 왜 하나도 빠짐없이 SNS 채널을 운영할까요?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 기관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기준에 SNS 채널 운영이 있습니다. 온라인 소통 기준이 있고 거기다가 그 내부 인게이지먼트로 측정을 하는 게 구독자 수 증가, 그다음에 뭐 댓글 반응 이런 걸로 해놓은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문제는 정부 채널이 민간하고 경쟁을 하는 게 맞나요? 저는 의문점이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채널은 정부에서 전달해야 될 꼭 필요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하고 물론 기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컨텐츠는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될 목적으로 SNS 채널을 운영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정부 전체적인 기준은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구독자 수 증가가 정보기관이 굳이 해야 될 사항은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평가 자체는 구독자 수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수, 이런 콘텐츠 발행 수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무원분들은 그 수치에 맞추기 위해서 콘텐츠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 콘텐츠 질은 저하돼서 반응도가 당연히 낮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상이고요.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그 평가 제도 자체도 조금 의견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1차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미 평가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1차적으로는 마이크로 타겟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채널별로 좀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요즘 정보 검색 코드가 강화되고 있으니까 정보 검색용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인스타는 진짜 뭐 소통 채널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말랑말랑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해서 채널별로 타겟팅해서 핵심 관계자에게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그리고 관계자가 옅은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이미지 정도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하고 마이크로 타겟팅해서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세 번째로 선문대학교의 박영진 학생께서 대표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보다 아마 사회 경험이 없고 아직 배울 점이 많은 학부생의 입장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저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지만 네, 공부를 하면서 제가 궁금증이 들었던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저희가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배울 때 거의 대부분 이제 3, 4학년, 고학년이 되면은 클라이언트를 잡아서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점이 뭔지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을 위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제안하는 그런 수업을 거의 대부분 하는데, 참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PR을 공부를 하면서 문제 해결 그리고 위기 관리 이런 것들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PR로도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 같고, 뭔가 PR의 한계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걸 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주체는 또 어디 혹은 누구일지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박인호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PR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죠. PR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 PR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많은데 해결이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네. 네, 맞습니다.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것들 당연히 많고요.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사실은 저도 이제 PR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도 지금 저희 학생들한테 기획과 관련된 과제를 이만큼 내주고 온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기획이라는 것들도 좋고 뭐 PR이라는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도 좋은데, PR이라는 것들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항상 까먹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항상 PR과 홍보의 차이점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홍보라는 것들은 하나의 활동으로 이해해야 하고, PR이라는 것들은 장기적인 관계 형성 과정이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제 학술적으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설명도 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PR이라는 것들의 본래 목적은 사실 관계 형성이거든요. 상호 호혜적인 관계 형성이라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측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기업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니네가 무엇을 얻어냈니? 숫자로 말해봐라 라는 얘기들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PR의 효과라는 것들이 정확히 측정되기 어려운 측면 때문에 PR로서 니네가 뭘 하고 있느냐라는 의문들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업계에서 일하면서 가장 크게 드는 회의감이나 뭐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PR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측정할 수 있는가, 숫자로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광고 단가처럼 PR 단가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대단히 어렵고 풀기 어려운 문제점이고, 앞으로 풀기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PR의 본래 목적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계 형성이라는 점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을 저희가 PR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정부 관계자, 기업 관계자들한테 인식의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단순히 PR로서 당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들이 뭔가를 얻어낼 것들은 나중에 얘기고, 어쨌든 긍정적인 이해관계자들과 긍정적인 관계, 상호회적인 관계를 먼저 형성하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PR에서 대단히 이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 의식들을 확산하는 것들이 PR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실 다 중요하죠. PR에서 공중을 구분하고 다양한 공중과의 이해관계를 얘기하는 것들은 모든 공중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하다고 치면은 저야 뭐 에이전시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다 중요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는 부산대학교 이윤승 학생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와 PR은 절대 떼라고 해도 절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세션 3에서 해주셨던 이제 ESG의 경영 같은 경우도요. 이제 그 예를 저로 생각했는데요. 롯데 칠성음료에서 얼마 전 작년에 투명 라벨 챌린지라고 해서 이제 거리를 보면은 투명 라벨을 이제 버릴 수 있는 따로 쓰레기통 같은 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하나의 캠페인이라고, 환경을 생각하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 라벨을 향후 한 몇 년 안에 이제 페트병에서 없애야 한다는 법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하나의 캠페인으로 승화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제 친환경을 주로 그 정책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기업에서 아마 이런 캠페인을 많이 시행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향후 5년간 이루어질 기업들이 어떤 캠페인을 주로 할 것인지 저가 궁금합니다. 네, 이쯤에는 최용림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정치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실은 마지막에 우리가 했던 얘기인데 저는 되게 당위적인 게 있다라고 봐요. 뭐냐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이 PR 학자 중에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Great stakeholder is society itself. 그러니까 이제는 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단한 공중은 스테이크홀더는 그 사회 자체라는 거죠. 아까 박인호 의사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요하지 않은 공중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되게 타겟팅을 하고 얘네들한테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는 다 파트너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아까도 제가 사실은 그거 할 때 말을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고 PR하고 본연의 목표는 관계를 형성하는 건데 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느냐. 우리는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서스테이너빌리티라 그랬는데 지속 가능성을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는 이 사회에서 모든 공중들과 사람들과 이 사회 속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관계를 유지해야 됨을 의미하죠. 그런데 자기 역할을 못하고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플라스틱 아무리 때나 갖다 버리고 환경 오염시키고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관계들은 끊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해요. 뭐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똑같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지겠죠. 아까 말했던 뭐 CSR, ESG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이건 그 전까지만 옛날에는 뭐 이걸 뭐 선택이니 뭐니 어떤 걸 하고 뭐 마케팅 좀 가치를 따지고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이 조직이 이 기업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회 참여를 통해서 사회 참여를 하려면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자기 혼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캠페인들이 이 사회에 참여하는 캠페인들이 더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건국대학교 이종범 학생 대표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제가 학부생으로서 이제 PR을 공부하고 기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좀 골똘하게 생각하고 좀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평가였습니다. PR 이론적으로 정말 이상적인 평가 방식이 있고 존재하지만 앞서 많은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것들이 실무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실무에서 영역에서 또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까도 어렴풋이 느끼기도 했는데요.
PR 과정이나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평가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에서 실제로 이 PR에 대한 평가를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나아가 미래에는 이런 평가 방식이 어떻게 좀 개선하고 발전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는 김기훈 대표님께서 답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 평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제 회사 일을 안 하고 이제 학생분들 얼굴 보러 여기 왔는데 뭐 그 영향으로 한 1년 내 저희 코콤이라는 회사에 지원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회사를 가셨다가 이직을 할 때 한 5년 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인상을 받아서 또 오실 수도 있겠죠. PR의 정의 중에 중장기적 관계 관리, 그 말이 포함된 것 자체가 효과 측정 자체가 1년 지나서 서베이 한다고 거기에 오늘의 이 의미가 재무적으로 다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효과 측정의 한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이제 의사 결정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PR 기능이 단기적인 마케팅뿐만 아니라 PR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그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개별 컨텐츠들은 이제 저희가 뭐 댓글이라던가 이런 반응들을 볼 수 있게 돼서 그런 것을 통해서 뭐 정량적, 정성적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조금 더 2차적으로는 연 단위로 이제 서베이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광고가 기여한 확률, 기사가 기여한 확률, 디지털에서의 그 기여도 이런 것들을 발라내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금연 캠페인 광고를 보고 이제 금연을 했다고 했을 때, 그거는 광고뿐만 아니라 기사, 주위에서 권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종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설문을 했을 때 그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이 차를 왜 구매했습니까 할 때는 디자인이 예뻐서요, 뭐 AS가 좋아서, 이런 답변까지는 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상에서는 너무 지금 복합화가 돼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PR 회사에서 다루는 영역이 많아졌기 때문에 툴별로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이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우리가 올해 전개를 했는데, 뭐 인지도 관련, 뭐 이해도 관련, 행동 관련 이런 문항들이 이 정도 자원 배분으로 갔더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더라 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그 자원 배분을 바꿔보고 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더 비교적 효과가 더 좋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정도까지는 효과 측정이 가능하지만, 그 세부 내용별로 그 인지도가 높아진, 이해도가 높아진 원인을 파악하는 거는 워낙 이제 종합적이고 이런 매체 상황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PR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박시윤 학생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하나 하게 됐는데요. 저는 마지막인 만큼 좀 PR의 본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PR을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마다 PR은 뭐 쌍방향 소통이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는 뭐 투명해야 되고 개방적이어야 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해오는데, 사실 저는 PR은 다른 학문들에 비해서 좀 더 이론에서 좀 더 벗어나서 좀 더 실용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쌍방향 소통의 환경을 조성을 할 때 어떤 환경을 우리가 이론적인 틀에서 좀 벗어나서 투명해야 된다, 뭐 개방적이어야 된다 이런 걸 좀 벗어나서 좀 현실적으로 어떤 환경을 PR 전문가나 실무자로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은 김성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말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저도 사실 계속 생각을 했었던 질문인데 아직도 저도 솔직히 답을 완전히 찾지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학계나 또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같이 논의해가면서 앞으로 더 논의를
앞으로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좀 몇 가지 방향성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고 텍스트 마이닝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도 뭐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일단 조금 더 이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발칙하고 좀 도전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언제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많이 경험을 하는 건데 휴대폰을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이렇게 쓰다 보면 LTE로 쓰다 보면 갑자기 공공 와이파이가 잡혀서 속도가 느려지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론적으로 좋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투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중이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반길지는 조금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방향적인 어떤 소통, 그러니까 뭐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더 바라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좋다, 이상적이다 이런 그 방향성에 대한 합의는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컨텍스트에서 또 모든 조건에서 모든 공중을 대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그런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만약에 바람직한 조건이고 또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조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더 많은 비용이 더 이제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PR과 관련한 자원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PR이 아니라 다른 이제 그 매니지먼트의 펑션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조직이 추구하지만 제대로 실행이 안 되거나 혹은 실행이 되더라도 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런 요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CEO의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그 조직 내 구조상에서 이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혹은 이 PR의 중요성 자체도 제대로 아직도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발표 및 토론해 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만 계시면 저희가 폐회를 하고 바로 사진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폐회에 앞서서 두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세미나 마치신 직후에 앞 단상으로 나오셔서 단체로 촬영을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표자님들과 토론자님들 그리고 학회 이사님들께서는 사진 촬영 이후에 별도의 자리에 저녁 만찬 장소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촬영 이후에 착석하시고 계시면 장소를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나가 폐회된 이후에 언제라도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한국 PR학기의 9월 기획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